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갑자기 나타난 찐시황,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현충일입니다. 휴일이긴 휴일이지만 그냥 휴일이 아니죠.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신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마음은 조금 좀 경건하게, 그리고 그래도 6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또 휴일이셨기를 기대를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장이 열렸어야 되네요. 네, 미국 시장 보니까 또 번쩍번쩍 움직였던 걸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또 합쳐서 또 오늘까지 미국 시장 오늘 밤까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 금요일 날은 쫙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쪽에서 그냥 기승전 엔비디아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5%대 급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거의 기술주 랠리를 주도하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강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만 갔었는데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AI 쪽의 종목들이 우리도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도 같이 반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았던 델 이런 것도 있겠지만 HP 엔터프라이즈, 저희가 알고 있는 휴렛 패커드 이쪽도 주가가 실적 잘 나왔고, 거기다가 우리도 서버 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살아나면서 같이 AI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10일이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앞두고 미국은 바로 거래가 되는데, 저희는 뭐 하루 딜레이가 된다나 그렇다는 것 같아요. 메시지 온 거 보니까요, 증권사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루 딜레이 돼도 뭐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젠 1200달러가 아니라 이제 120달러대로 바뀌다 보니까 초반에는 왜 이렇게 싸졌지? 라고 하는, 과거에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액면 분할했었을 때 나왔던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초반에는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아마 엔비디아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는 거를 또 이제 비중을 지금부터 늘리자라는 기회보다 살살살 줄여갔다가 혹시나 또 조정 나오면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볼까요, 한번? 엔비디아의 그냥 자리를 한번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저기 투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효자 종목이고, 보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거의 다 이제 신고가니까 손해 보신 분은 없죠. 근데 수익률이 다들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큰 효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얼만큼 이 주도주를 잘 따라갔었을 때 변화가 나오느냐 이런 걸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한번 이격이 확 벌어졌고, 두 번째로 이게 확 벌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벌어진다. 그럼 여기가 단기 좀 목에 차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추가로 탄력을 받기보다는 차익 매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 매수는 쫓아가면선 아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다 이거 사고 싶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에 두시고, 저라면 지금부터는 또 살살살 줄여가면서 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전복으로 볼까요? 올해만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만 147%, 네, 그렇게 올랐고요. 작년에 240%, 거의 부럽. 네, 이런 종목들 한국에서도 좀 하반기에 나와야 될 텐데, 그거를 가는 게 저희 임무겠죠.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스닥, 특히 나스닥 보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패턴 지지하는 거 이런 자리들, 네, 참 좋다, 이거 괜찮다, 잘 지지하고 버티려고 하고 있고, 고점에서도 충분히 매수세 나오기 시작하고 손바뀜이 있지만 레벨업되고 올라간다, 이런 과정들
지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또 계속 체크해 보면서 정고점을 넘어갔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제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추세 한국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요게 문제겠죠. 근데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별 이상 없습니다. 한번 주봉으로 한번 강한 차익 매물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강한 추세적인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들어오는데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1위 그리고 또 엔비디아 2위, 애플이 3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도 바꿔버리는 엄청난 상승세. 한번 트렌드에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한 변화가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원한 1등도 없고요. 영원한 꼴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지표 쪽에 예고되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날 졸츠라고 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됐고 이번에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805만 건. 그래서 지금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쪽이고요. 새롭게 구인 건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좀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쪽이고 예전에 잘 나갔었을 때 2천만 건도 있었어요. 제 고점이 2,200만 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게 코로나 때였었죠.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고 이제 뭔가 돌려야 되는데 일자리는 넘쳐나고 이랬던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도 잘 보시게 되면 민간 부분 신규 일자리 고용이 15만 2천 건 확 떨어졌죠. 지난번에 18만 8천 건에서 그리고 또 17만 3천 건 예상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일 안에보다 일을 하는 일자리가 좀 잘리는 느낌?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AI가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고용은 위축이 되는데 AI의 생산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은 안 빠지고 더 올라가는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조금 좀 과거에 전통적으로 고용만 본다. 그러니까 경기를 판단을 할 때 물가와 고용과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경기를 판단하고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체크한다라고 하는 연준의 입장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은 떨어지는데 경기는 안 빠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AI 덕분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표 가지고 연준이 보다가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감안을 하시되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2%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물품 물가 시대 때는 2.5%까지 올리자. 그러면 지금 금리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대에 맞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고용 쪽에서 일단 생각보다 좀 위축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들이 서서히 다가오네라고 하다 보니까 요걸 일단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고용 지표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게 약 한 3개월 연속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금리 인하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4월, 5월, 6월 고용 지표까지 묵직한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7월이나 아니면 9월이나 여기선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페드 와치 쪽에서 금리 예측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0.25% 내릴 가능성이 70% 넘게 언제 또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지난 제가 보기엔 한 42%대 정도까지 빠졌다가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면서 70%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빠르면 6월달 예상을 했었는데 6월달은 뭐 다음 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예상한 것보다 금리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게 행정부는 지금 아이고 맨날 골치 아픕니다. 계속 또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이자 주려고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그 이자 금액도 무지무지 높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기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달러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는 한 단계 내려왔지만 아직 이제 104대가 이탈이 됐긴 됐어요. 근데 확실하게 또 다음으로 못 내려가는 게 유로화가 아직까지는 우리 금리 인하 먼저 할 거지롱 하다 보니까 금리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쪽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로 달러가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자리는 한번 그러니까 반대로 유로화가 그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를 좀 저지르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 쪽에서 또 금리 한번 잠깐 볼까요? 금리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하가 임박했구나라는 시그널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에서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4.6에서 4.3 이탈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런 변화가 들어오느냐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거 아닌데 이때 가게 되면 또 많이 그랬었죠. 뭐 4.6대 가니까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뭐 여기 여기 돌파하게 되면 다시 정고점 갈 것이다. 네,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시그널들을 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일단 지난 저점 때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4.28까지 내려왔네요. 4.3이 깨졌습니다. 요거 시그널이 제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드렸죠. 요 4.3대가 이탈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일단 지금 약간 레벨이 높았던 부분들이 레벨 다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레벨 다운이 시작됐을 때 요 4.3대 밑에 요때 나왔던 국내 증시의 반응들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들어왔을 때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2,700 밑에서 돌아야 될까요? 그 위로 강하게 가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제 톤은 여전히 쳐졌던 종목들 돌아가고 특히 삼성전자 너무 적어가지고 노이즈 많게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레벨업 될 거고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레벨업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계속 반등에 대한 톤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요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의 색깔들이 좀 바뀌죠. 지금까지 실적 기반으로 움직여서 아직은 시장은 방향은 모르겠고 가장 확실한 EPS 상승을 보여줬던 1분기 실적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됐어. 또 다른 거 뭐 새로운 거 없나라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금리 떨어지고 지수가 일단 반응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성장주 쪽이겠죠. 최근에 들어보시게 되면은 성장주가 달리는 조건, 특히 바이오 잘 가죠. 또 종목들 적정 고점 돌파했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섹터마다 주도주가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바이오 강했고, 그 다음에 성장주 쪽에서 또 2차 전지 갑자기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냥 자신이 없어요. 그런 쪽에서 업황은 바닥 찍었다. 아마 얘기도 그냥 뭔 소리야. 그냥 주가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바닥을 찍어. 근데 이제 반응하고 있고. 게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쪽의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게다가 제가 또 눈여겨보는 게임 이쪽도 반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어제 보니까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중국 판호 받았다고 시간 내서 또 강세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펄어비스는 플레이를 안 하지만 이런 게임 관련된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선 다시 4.3대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면서 주도주가 바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실적 관련된 쪽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가 있을 거고 화장품이 있을 거고 또 이번에 강했던 뭐 K 어쩌고 저쩌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일단 다음 실적까지 그리고 또 수출 동향 확인하고 또 다음 실적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쪽이 채워줄게 라고 하는 모습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들 좀 체크할 게 이 금리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 흐름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요거 거래가 팍 늘어난 거.
어허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 고점대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바싹 저항대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항대에 들어왔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큰 변화 없으면 갭상승한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거래 딱 늘면서 저항대까지 바짝 붙어놨는데 변화는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어떤 뉘앙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으면 개파락이 나오겠죠. 분위기가 나쁘다고 했으면. 근데 딱 추세 저항 맞춰놓고 어떤 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갭상승 아니면 개파락 같은 큰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쪽에선 이런 경향들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못 보던 거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움직였던 게 저희가 좋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끌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갭 상승에 대한 흐름들로 예측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근거는 뭐 엔비디아나 그런 기술주에 대한 강력한 견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딴 거 없이 일단 환율, 원달러 환율 빠져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게 많아요. 예. 특히 외국인들 선물까지도, 선물 또 교란을 많이 하죠. 이것도 좀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 쪽에서 거기다가 국채 금리까지 하락해주고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2000 다음 이제 금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2720에서 한 2720 여기가 일단 관건이고요. 여기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2700선 들어가서 또 아직까지도 또 머물렀던 또 저항으로 받는 자극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한 2710선, 예, 그리고 또 다음 저항으로 보게 되면 2740선 이런 식으로 또 예. 이런 저항 계산하기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런 변화를 보고 또 뚜벅뚜벅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예, 그냥 오늘까지 미국 시장은 더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강보합 정도로만 끝나주면 저희는 또 너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쪽을 봤고요. 또 섹터 쪽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실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자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딱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 이제 다 아시죠? 이 중요한 지지권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 다른데, 아래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안 머무를 흐름들로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턴하죠.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턴했습니다. 턴해서 그 위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죠. 예, 그러면 76,500원이 지금은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도 내려갔다가 바로 끌어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76,500원에서 지금 레벨업 되는 과정들, 그러면 다음 저항대까지 보게 되면 여기겠죠. 한 8만원대 근처가 일단 저항대로 나올 거고, 그거 괜찮다 그러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내가 요 정도까지는 좀 힘들어요 라고 보시는 요런 가격대, 요런 가격대, 그러니까 좀 목표가를 삼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82,500원, 그리고 또 다음 자리 한 92,000원대 이렇게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순차적으로 거래 쭉쭉쭉 늘어나주면서 계속, 이제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팔면 안 됩니다. 하반기에 대한,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흐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꾸준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때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MSCI 관련된 뭐 어떤 변화가 들어와서 그랬다 생각 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런 단계가 들어오지 않나 안쪽에서 다음 변화.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또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뭐 또 SK하이닉스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도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빠지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단기 매물 소화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요런 자리, 이건 지금 단기 이평선 또 중기 이평선 여기가 딱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버텨내게 되면 여기까지 또 갑니다. 21만 땐 또 오고, 아니면 조금 좀 미국의 엔비디아와 함께 탄력들이 가는 모습들이 기술주에 더 나온다. 이거 넘어가겠죠. 21만 대 넘어가서 지금 가리키는 건 한 23만 원대 정도까지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서 보고요. 네, 이런 목표가 삼는 거 다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 8.15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커밍 순 기다리세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변화는
좀 기다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살아나게 되면 지금부터는 또 소부장들 많이 쳐졌던 거. 근데 소부장 쪽을 볼 때도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뭔가를 좀 보여줬어야 돼요. EPS가 그러니까 즉 실적이 어느 정도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지금 1분기까지 일단은 개연성이 나오는데 1분기까지 실적 동향을 보다 보니까 전혀 나올 기미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저축 쳐져 있습니다. 근데 1분기까지도 기대감이 좀 높아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종목들은 지금 기대감이 조금 차오르면서 주가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게 시장의 대세다라는 쪽들 보시고 물론 한미반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미반도체처럼 갈 만한 종목들 또 그만큼의 밸류를 받을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즉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어야 나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 점유율 마켓시어로 나올 겁니다. 이만큼이요. 이거 따라올 자가 누가 있어. 따라오려고 한다는 얘기는 누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 드리면 그만큼 강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반영했겠지만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가서 그만큼 수익을 누려보자 라고 들어오는 거는 강한 반증입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강했던 거구나.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왜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런 변화가 들어왔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강한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지금 HBM 시대에 그만큼의 밸류는 받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과 나오고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지금 SK 하이닉스만 그 HBM 쪽으로 다 들어오기 HBM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주력으로 갔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바라봤었는데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은 다 HBM 한다고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론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지금까지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던 장비 쪽이 1번만 바라보고 있던 쪽이 2번, 3번이 다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잠깐 지금까지 한 개만 매출이 100이었으면 200, 300 이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으로는 마이크론이 100이었으면 이거 한 50, 삼성전자 120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100보다는 총 합치게 되면 350.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합당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즉 한미반도체 밸류만큼을 같이 받고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체크할 거는 HBM 쪽에서 실적 나온 종목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기술력 같이 갖춰진 종목들 이거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그거 되는 회사가 있어요 라고 열심히 가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PK홀 네, 돌파했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몇 차례 언급은 드렸지만 강력해요. 이런 지지권만 들어오게 되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가 각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참 눈길이 가고 있죠. 네, 이런 거 이제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그런 이번부터는 만약에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실적들이 크게 안 나왔어도 지금부터라도 또 2분기부터라도 반도체 쪽에서 성과 나오는 회사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체크해 가면서 흐름들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강하게 또 움직이면서 시장에 변화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들 그러면은 일단 많이 2차 전지 변화를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볼 텐데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저점에서 돌리기가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강하게 살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호로록 하고 돌아가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이제 저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저항들 직전 고점과 1차 저항들이 내려오는 때 2차 저항 때 이런 때가 관건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이를 붙어줘야 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게 확인되는지 그래서 한 21만 원, 22만 원대 여기가 10%대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업황의 바닥은 벌써 지난 4분기 때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1, 2분기 동안에 주가가 못 갔느냐라고 하게 되면 업황의 바닥은 찍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NCM 계열을 들어볼게요. 수출의 중량은 바닥 찍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가격들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Q,
P 합치게 되면은 P는 왜 떨어지냐면은 재고가 계속 쌓여 있대요. 재고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회사들에서요. 재고가 쌓여 있고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 소진될 때까지는 P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얼마큼 완화가 되고 터나는지 관건이 따라서 이제 P와 Q가 다 동반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핵심이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전기차 관련된 또 2차전지 쪽들은 언제 그랬는 듯이 쫙 하고 또 대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 흐름들이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고. 근데 1, 2분기 동안은 여전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P가 떨어지게 되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제대로 반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실적들은 또 딜레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자금 조달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조달했던 자금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 아니면 2년 쓰고 줄게라고 했던 자금들이 만기 도래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지금 관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게 되면 예전에 알고 있던 저희 2차전지 회사들의 모습보다는 지금은 변동성도 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 때 들어온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밀리게 되면 늘렸다가 하는 작업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V자식으로 쭉 가는 업황이 아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 보게 되면 이것도 쥐락펴락 이것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우리 815 임 대표님께도 권해드렸던 LG화학,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날 바닥을 찍었어요. 이날요. 제가 얘기하는 지표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추가로 이제 더 벌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이런 날은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개미학기 패턴, 아주 저희 손절 유도하고 그 다음에 딱 돌아가는 이런 패턴들 정확하게, 이게 또 많이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때 한번 해서 아이고 손절했더니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번에 또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손절했더니 여기까지 금방 올라오네. 예, 이런 상황들 아마 38만 원, 39만 원대 부분까지는 또 빠르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지난번처럼 이런 저항들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안착이 아니고 또 밀려버릴 수가 있는데, 보통의 케이스는 저항 계속 받다가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확 찍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안착해서 다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었죠. 네, 이런 거 교육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일단 반도체 쪽들 자리 잡아줬고, 거기다가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음식료나 그리고 또 화장품 이런 쪽들도 뭐 고점이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은 소화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시세로 끌어나가는 쪽들은 성장주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면서 금리의 변화와 함께 시장을 한번 들이대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또 시작된 815에서 부르면 와야죠. 의리상. 그래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이것저것 살펴봤던 찐시황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날 또 찐시황 내일도 해야죠. 내일도 장시작 전에서 시장 흐름들 한번 또 보고 또 괜찮은 종목 없는지 체크하고 또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